자, 안녕하세요. 네.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윤재옥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그래도 주택가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마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회계 원리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요. 아셨죠? 네. 그러면 우리 수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 한 두세 가지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첫째는 우리 회계는 주택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가 가장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는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순발력을 요하는 것이 괜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순발력은 젊은 세대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요. 그게 뭐냐면 이해력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얘기죠. 이해를 좀 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회계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암기하면 뭐합니까?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잊어먹는 거. 그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요. 그냥 항상 머리는 가볍게 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수업을 들었을 때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면 그러면 암기가 좀 더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해를 먼저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회계는 계산하는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산기만 두들겨주면 돼. 그럼 답은 계산기가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에 두려움을 갖지 말자. 계산기를 항상 가지고 있자.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총을 안 들고 전쟁터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계 수업할 때는 꼭 옆에 계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계산도 계산기 옆에다 두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계산기를 자꾸만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잘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숙달하고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자전거도 타는 사람만 타는 거지 못하는 사람 못 타. 왜 못 탈까? 그 사람이 원래 못 타서 못 타는 거 아니에요. 안 타보니까 못 타는 거죠. 자꾸만 타면 탑니다. 그런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하나는요. 회계는 결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석은요. 이거 습관적이에요. 내가 한번 결석을 하게 되면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결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빵꾸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못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석을 하지 말자.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초과정은 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뭐 여러분들이 다 우리 카운터에서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과정은 3번 나갑니다. 3번. 3주.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에 관한 전혀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들을만 할 그런 강의. 근데 이제 기초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입문 강의가 있어요. 요거보다 제가 먼저 찍어 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문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입문 강의를 한번 이렇게 접해보고 오시면 기초 강의 수업을 듣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 강의를 시간 날 때 꼭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입문 강의를. 아셨죠? 네. 그리고 3주에 걸쳐서 나가는데 우리 이제 책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회계 원리만 이렇게 분철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얇은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은 회계 원리, 시설개론, 민법 이렇게 3과목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갖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9월달 한 달 동안에 나갈 것이 이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회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시간은 책을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회계가 뭐냐? 회계, 회자가 모을 회자잖아요. 모은다. 그래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산하면 머릿속에 머리가 다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모아놨다가 한날 한시에 딱 계산하자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하자는 거냐? 돈, 자금. 그러니까 돈의 흐름, 돈이 어떻게 유입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이 우리한테 들어왔고 이 돈이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머릿속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에 돈 들어온 거 나간 거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한 달이 뭡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녁에 잠 잘 때까지 오늘 하루 동안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나간 돈이 얼마냐 계산해봐요. 물론 맞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어떤 매개체, 다시 말하면 노트에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해갔죠? 기록을 해서 오늘 하루에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내가 오늘 하루 쓴 돈이 얼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얼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것이 회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회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돈의 흐름,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에 대한 흐름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조직들을 구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친목회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친목회도 조직이고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런 조직이 돈이 없으면 그 조직을 꾸려갈 수가 없죠. 그죠? 자, 우리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회비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00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냈을까? 내가 나이가 지금 25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냈겠어요? 굉장히 많이 냈겠죠? 매달 10,000원씩 낸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 돈을 나 혼자만 내는 게 아니라 모임에 있는 전부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 돈 낸 회원들은 내가 낸 자금이 지금 현재 우리 모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남아있는가를 알고자 할까요? 그냥 무관심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들은 그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하나의 과정을 전부 다 묶어놓은 것을 회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돈에 관한 걸 배우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가. 자,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회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는 기업에서 하는 회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기업 회계. 기업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어떤 조직이죠? 영리 조직. 기업은 나 혼자서 돈 투자해서 기업을 세웠다. 그러면 그건 개인 회사예요. 그럼 이런 회사는요, 그 회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익이나 위험은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가져가고 내가 물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업은, 그런 기업은 거의 없어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다 없어지고 법인, 주식회사 편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식회사 편을 배우는 거야? 그럼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업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받을까?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상상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번데기 장사를 하고 싶다. 근데 이 번데기 장사를 나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 출자해서 공동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말고, 아셨습니까?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자, 그러면 기업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그 조달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 장부라고 하는 수단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우리 기업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이 회사는 상당히 유망한 회사다. 이거 조금 있으면 망하겠는데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는 보겠습니다. 자, 1장 회계 기초 개념. 회계가 뭐냐 이거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회계는 기업에서 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기업 회계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란 요건 이제 4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회계 정의, 왜 회계를 하느냐 목적, 그리고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 여기까지 오늘 나갈 거예요. 이 4번은요. 우리 시험에 단골 메뉴예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못 나가고 다음 시간에 나갈 겁니다. 이거 3가지만 정리할 건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회계란 뭐냐 이거죠. 회계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듣는 거예요. 편하게 들으셔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가? 아니면 저놈이 앞에 나가서 지금 영어로 찌꺼리고 있는가? 그거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고 이 수업을 들어보고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너무 아니다. 그럼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죠? 네, 판단 한번 해보세요. 네,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는 기업 회계다. 그럼 우리 기업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에듀윌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에듀윌이라고 하는 기업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그룹이에요. 주택관리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당히 많은 교육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학원이 아니에요. 기업의 기업. 학원 기업, 그룹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룹을 운영해 나가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이 돈을 다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얘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있습니다. 에듀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기업은 돈을 누구로부터 출자를 받느냐? 어떤 개인 한 사람으로부터 출자받아서 이 회사가 설립이 됐다? 그럼 이거는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예요? 그러면 개인이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듀윌은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법인이에요.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에듀윌에서는 자금을 누구로부터 출자를 받느냐? 우리 에듀윌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듀윌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유망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0회 주택관리사 합격하신 분들. 트로피를 높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합격하면은 합격자 모임이 굉장히 성대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합격을 해도 합격자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을 하게 되면 꼭 코로나가 다 종식돼서 다 모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 에듀윌에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투자자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주라고 합니다. 소유주.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회사가 뭘 줍니까? 너네는 우리 회사 주인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 주는 거죠.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이 자금을 제공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 회사에 자금을 아예 투자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한테 돈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자본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자본.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600원의 자금을 조달받았어요. 이 돈은 상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사가 망할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이 자본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인이에요. 회사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A라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급해갖고 그 돈을 회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회사에 와서 야, 나 돈 내놓은 거 그거 좀 돌려주라.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 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받은 주식을 주식시장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주주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받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과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주주라고 합니다. 자본은 상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몇 년 쓴다? 그냥 회사 망할 때까지 이어서 쓴다. 됐죠? 예.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600원만 가지고 장사하느냐? 못해요. 자금이 많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에듀윌에서 머리를 썼죠. 예, 일정 부분은 현금 주고 사고 또 일정 부분은 어떻게 물건을 외상으로 조달도 받기도 하고 이해갔습니까? 또는 은행권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에는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대여자나 채권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또 제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돈은요 자본하고 달라요.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아야 돼요. 자본은 안 갚지만 그리고 이 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고 그리고 일정한 뭘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돼? 남의 돈 쓰면 이자를 줘야 돼요. 이 이자는 경영 성과와는 관계없이 줘야 돼요. 근데 배당은 경영 성과가 좋을 때만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돈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부채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부채. 그래서 부채가 400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건도 외상으로 조달받고 또 은행 가서 뭐 대출도 받고 그래서 결국 우리 에듀윌에서 조달한 자금은 총 얼마입니까? 조달된 자금이 얼마예요? 1,000원. 지금 저 혼자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 강의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는 거고, 또 저도 강의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너무 막 특이하게 대답하면 주변에 좀 불쾌감을 줄 수 있어도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같이 대답을 하면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아셨죠? 네, 대답을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자장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세요. 제 눈빛을 보시고. 저는 한 곳만 보지 않잖아요. 여러 곳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에듀윌에서 조달된 자금은 총 얼마야? 1,000원. 그러면 에듀윌이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총 얼마야? 1,000원.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자금이 1,000원이죠? 이 돈을 뭐라고 하느냐? 이 돈을 자산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산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산. 우리 집에 재산이 있다. 아파트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10억이 다 자기 거야? 아니야. 내가 살 때 대출 받았어. 2억. 그러면 10억은 내 재산 맞죠? 근데 그 중에 갚아야 될 게 얼마야? 그럼 얼마 남아? 8억. 그것만 내 거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합친 걸 뭐라고 한다? 자산. 그러니까 자산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이 돈을 이용해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것은 내 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갖고도 영업활동에 이용한다는 거죠. 이해갔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총 자산은 얼마야? 1,000원. 근데 여기에 내 돈은 얼마? 600원. 남의 돈 얼마? 400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통틀어서
재무 상태. 다시 뭐라 한다고요? 네, 재무 상태 또는 재산 상태라고 해요. 재산. 이거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영업을 하는 거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돈 갖고. 재정 상태, 재무 상태 1,000원을 갖고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요. 변동을 일으키겠죠? 그걸 재무 상태의 변동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재무 상태가 변동했을 때 결국 그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경영 성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1년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니네 돈 갖고 내가 이렇게 장사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보여줘야죠. 네, 그럼 보여주는 거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재무보고라 그런다고. 뭐라 그런다고요? 재무보고를 해줘야 돼. 내가 지난번에 너네한테 600원, 400원 받아서 1,000원 갖고 내가 한 달 동안 또는 12개월 동안 열심히 장사해갖고 이렇게 재무 상태가 변동을 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무보고라고 해요. 무슨 보고라고요?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됐죠? 그럼 재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무보고 할 때마다 사람마다 또는 집단마다 보고하는 양식이 같아야 될까? 그때그때 달라져야 될까? 에? 그때그때 달라지면 뭘 믿어? 어떤 게 신뢰성이 있는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보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대상과 관계없이 표준화된 양식으로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죠? 자기네 주주한테는 요 양식을 주고 채권자들한테는 돈 나중에 받으라고 다른 양식을 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표준화된 양식을 줘야 되겠죠? 그 우리 표준화된 양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재무제표. 이 재는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게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요. 무는요, 업무입니다. 업무. 그러니까 업무는 일한 거잖아요. 그죠? 요 제자는요, 모든 제자예요. 모든 제자. 모든. 물이 지어 있다. 모든 제, 여러 가지를 뜻하는 거죠. 여러 가지 표.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관련한 재산과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재무제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예? 한 개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여러 개죠.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여러 개가 됩니다. 이 재무제표가 우리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제가 5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첫째,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돼? 재무상태표를 보면 돼요.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 여기 손익이라고 돼 있잖아요. 손익. 이거 뭐예요? 손실과 이익을 계산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 성과를 나타낸 거죠. 이해갔습니까? 됐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돈이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됐고 유입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이게 사용이야. 이게 자금의 조달. 이거는 자금의 운용, 사용. 그게 자산이에요? 생각해봐요. 주주로부터 뭘로 받아? 돈으로 받잖아. 얘네들로부터 뭘로 받아? 돈도 받고 물건으로도 받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교육사업하는데 돈만 갖고 있으면 교육사업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육 사업을 하려면 주주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해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에듀윌에서 이 교육 사업을 하는데 자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영상 하나 찍는데 그 카메라 그 동영상 찍는 게 있어요. 여기 뒤에 가면 그것도 1억이 넘는데 한 대에. 그런 자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야. 그게 다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책상 의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돈 주고 사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산이에요. 알았죠? 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주는 겁니다. 자본 변동표라는 것은요. 자본의 변동. 요거 자본. 이 자본이 중요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왜? 이건 주주 돈이니까. 주주들이 출자했는데 이 출자한 돈이 자금이 늘어나야지 좋지. 자본이 늘어야지 좋지 않겠죠? 자본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본 변동표에는요. 자본이 변동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사에서 경영 성과를 내면 돼요. 성과를 내면 자본이 늘어요. 이해갔습니까? 그거는 재무 성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요. 재무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도 요 안에 들어가지만 재무 성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재무 성과에 기인되지 않은 정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추가 출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자를 했다고. 유상증자. 그래서 주주로부터 증자를 받았다고. 그럼 이거 증가해야 하네. 증자 받았으니까 늘어나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변동했죠?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성과요? 한번 얘기해봐. 이게 성과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성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재무 정보는 재무 성과에 관한 내용도 제공을 해주지만 재무 성과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얘들한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알았습니까? 둘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석. 주석은 뭐냐? 이 주석은 쉽게 얘기하면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보충 설명문. 다시 말하면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란 말 아시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재무 상태 이런 네 가지 재무제표는 금액을 중심으로 써요. 뭘 중심으로 쓴다고요? 금액 중심이에요. 재무제표는 다 금액이야. 그래서 이름이 재무보고야. 여기 재무란 말이 뭐야? 돈. 돈하고 관련 있는 걸 보고하는 게 재무보고야. 그래서 돈하고 관련된 건 다 알려줘야 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재무제표는 전부 다 금액 중심이라고요.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1,000억이라고 돼 있어. 얼마라고요? 1,000억. 아이고야, 많다. 그러면 1,000억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서 1,000억이 있는지를 알려주진 않아. 근데 1,000억 중에 800억은 빌린 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안 알려줘. 그냥 1,000억이라고만 해줘. 그럼 정부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돈 많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내용을 주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재무제표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내용을 어디서 알려준다? 주석에서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 회사 건물이 지금 10동이 있다. 근데 그 가치가 100억이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건물 100억이라고만 표시를 해. 다른 내용은 안 줘. 그냥 금액만 딱 하고 줘.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이 이게 건물이 100억이구나. 그럼 이게 건물이 몇 개야 도대체? 이거 건물이 어디 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거야? 아니면 저 지방에 있는 거야? 내용을 몰라요. 그럼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 그런 내용을 중요하면 주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석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거죠.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알았죠? 왜? 이 사람들한테 왜 주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대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이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줍니다. 이 재무제표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정보야?
여기서 유용한이란 말이 뭐예요? 유용.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으려면 어떤 정보를 줘야 돼?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그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 유용한 정보가 곧 회계를 하는 목적이에요.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다?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를 한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1차적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왜냐하면 정보에는 가짜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는 누가 생산합니까? 기업에서 실무자들이 만들죠? 그러면 그 정보는 실무자, 담당 부서장이 책임져야 되나? 아니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나? 왜 그럴까요? 에? 경영자는 우리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영자를 내부자라고 그러기도 해요. 경영진, 경영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전부 다 누구의 책임이다? 1차적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재무보고의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자에게 있다. 이해갔죠? 됐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뭐를 이용하는 사람?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정보 이용자 그래요. 예? 또는 정보 이용자라는 말도 하지만 이해 관계자라고도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해 관계자라고도 해요. 자,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정보 이용자는요, 기준상, 우리 기업에게 기준상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집단이 두 집단이야. 하나는 우리 회사의 재무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 주로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요 이용자 그래요. 이 주요 이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 안에는 우리 회사에 어쨌거나 돈 대준 사람 있죠.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돈 대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요 이용자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회사가 잘못되면 돈 대준 거 뜯겨요. 그러니까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는 현재 우리 회사에 뭐한 사람? 투자한 사람. 주주. 현재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투자하려고 계획하는 사람. 그걸 잠재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투자자. 이 사람은 주요 이용자예요. 두 번째,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대여자라 그래요. 대여자. 대여자. 물론 채권자라는 말도 쓰죠. 대여자. 하나 더 합니다. 자, 돈인 같은 걸 빌려주진 않았지만 물건을 대준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 예? 물건 외상으로 대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물건값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물건값 받아야 되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타. 그 밖에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주요 이용자예요. 알았죠?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부수적 이용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 이용자예요. 부수적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부수적 이용자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 경영자예요. 대표적인 게 경영자예요. 왜 경영자라 얘기하느냐? 우리 경영자는 일부 보면 다 투자한 사람들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경영자는요, CEO, 전문 경영인입니다.
우리 주식회사는 출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내는 사람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경영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바지사자, 월급쟁이. 이해갔죠? 그런 사람들은 돈 출자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수적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경영자 중에는 투자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왜 경영자는 어떤 사람들이 해? 대주주가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정부도 우리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어? 우리 회사 정보를 이용할까 안 할까? 이용하죠. 어떤 정보를 이용할까? 재무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일까? 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죠? 예, 그 다음에 감독당국, 뭐 금융당국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일반 소비자 등등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부수적 이용자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에듀윌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없으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에듀윌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시험 볼 때까지 착오 없이 강의를 잘 제공할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되면 강의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어떻게 돼요? 에듀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주요 이용자예요? 부수적 이용자예요? 네? 부수적이에요. 주요 이용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나 돈 냈는데 여기 돈 안 낸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 도강이지. 다 돈 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돈 낸 거는 출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강료 냈죠? 그 수강료 낸 거는 에듀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 오프라인 강좌를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한 당사자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듀윌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예. 그 고객이 있어야 에듀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 경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에듀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한 당사자들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출자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용자는 맞지만 부수적 이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계 분류상. 회계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로 나눠져요. 여기서 내부 외부라고 하는 말은요. 보세요. 이게 기업이다. 그럼 이 기업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부고 기업 밖에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외부냐? 바깥 냈자, 안 냈자 그러냐?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알았죠? 내부 외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부 이용자라는 것은 우리 기업 전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대표이사. 그 사람이 내부 이용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래서 내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종업원은 기업 내부에서 일하지 않나? 그럼 그 사람도 내부야?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외부예요. 종업원은 외부예요. 그럼 종업원은 기업에 종속된 겁니까? 종업원이 기업에 종속됐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종속됐으면 지 맘대로 못 나가. 기업이 잡고 있으면. 종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뭐냐? 종업원은 자기의 근로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업과 종업원은 별개의 실체로 보는 거죠. 별개. 알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외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이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예요. 알았죠? 나머지는 다 외부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쓸까? 나머지는 그냥 불특정, 다수. 이 사람도 외부 다 외부입니다. 알았죠? 이 사람만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회계가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회계가 재무회계. 그래서 회계는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책은 다 재무회계에 속하는 거죠. 시험 출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시험 출제는 관리회계가 20%, 재무회계가 30%. 개수로 따지면 8개, 32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어디가 더 비중이 높아요? 재무회계. 재무회계에 중점 주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관리회계는 뭐 그냥 한 50% 정도, 뭐 40%, 50%, 3, 4개 정도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는 차이가 뭐냐? 관리회계는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재무회계는 불특정 다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이해갔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고요.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미래입니다. 보고는 여기서 보고를 해요. 여기가 보고하는 시점입니다. 재무회계는 어떤 내용을 보고하느냐? 재무회계는 그동안에 우리 회사가 장사했던 내용, 그러니까 과거야 미래야 현재야, 과거 내용이죠. 과거에 일했던 내용을 모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야, 우리 그동안 이렇게 장사했어 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재무회계는, 이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이야. 과거 정보야. 과거 정보 위주로 알려준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알려줄 때는 어떻게 알려줘? 그때 알려줘요? 아니면 날짜를 딱 정해서 알려줘요? 그쵸. 정해서 알려줘요.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 알려주면 장사 못해요. 그러니까 딱 날짜를 정해서 알려줘. 그래서 얘는 정기보고를 해. 무슨 보고 한다고요? 정기보고. 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관리회계, 경영자에게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는, 경영자는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까 모를까? 과거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지가 사인 안 한 거야? 다 알겠지? 왜? 그때마다 자기가 다 사인했을 거 아니야. 그게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정보는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안 중요해, 경영자는 과거 정보는. 그럼 경영자는 앞으로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거는 과거 정보가 아니라 무슨 정보? 미래에 관한 정보를 줘야 돼. 미래 지향적 정보를 줘야 돼. 그래야 그 미래 정보를 보고 현재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관리자에게 주는 정보는 어떻게 줘야 돼? 그것도 날짜 모아서 한때 줘야 돼? 아니면 사건이 탁 터졌을 때마다 바로바로 줘야 돼? 바로바로 줘야 되겠죠? 다 이해가죠? 예.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수시 보고한다. 됐나요? 됐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